앞권은 이거예요. 어제 저희 채널회가 단독 취재했는데 성춘 부의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을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오 시장을 처음 만나자마자 명태균 씨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하라.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물어봤다라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에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을 꽤 잘 아는데 우리 김모 병민 부시장도 있잖아요. 네.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거고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서울시장 선거할 때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거 돕겠다. 그중에 한 명에 불과했지. 오세훈을 자기가 만들었다거나 판 짜고 여론조사 들고 다녔다는 건 저는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 보자마자 성추행 국회의원 할래? 총리 할래? 뭐 이런 걸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명태균 씨를 한번 만나봐야 되나? 명태균을 한번 만나봐야 네. 된다. 근데... 그게 문제였구나. 명태균을 안 만난 게 문제였어 우리가. 근데 명태균 씨를 이렇게 뭔가 정치 브로커 중 한 명이다. 네. 뭐 선거 때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만난다. 네.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깎아내릴수록 저는 윤석열 정부가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냥 수많은 정치 브로커 중 한 명일 뿐이고 허장성세 강한 사람이고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막 거짓말도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자주 만났는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가까이 했는가? 이것이 드러날수록 윤석열 정부는 위험해지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은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끊어낸 인물이다라는 해명이에요.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반박이 나오잖아요.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를 기억해 보면 그 당시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박근혜 정부에 뭔가 역할을 하고 있대. 그때 모두가 똑같이 최순실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의혹 다 의혹으로 얘기되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근데 뭔가 의혹이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냈죠. 개헌 얘기 꺼내자마자 태블릿 PC가 터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사실 뭐 연설문 작성이나 이럴 때 조금 더 조언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자마자 그날 저녁에 또 바로 반박이 나왔죠. 연설문만 조언 준 게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했고 뭔가 대통령 취임식 대행사 선정하는 과정에도 개입했고 온갖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개입했다라는 게 바로 드러나자마자 박근혜 정부의 그 지지율이 추락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첫 번째 공식 입장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3번이 아니라 아니 김종인 위원장 만날 때 지금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의 차를 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처음 만나는 거였을까요? 처음 만나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의 차를 타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가나요? 그 전에도 숱하게 만났다는 게 너무 명백한 건데 지금 뻔히 이렇게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 거기에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그런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됐을 때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 헷갈렸던 것 같다,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서 기억을 잘 못했던 것 같다라고 변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순방 중이라고 해서 지금 연락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카톡도 되고 다 되는데 연락이 되기 때문에 분명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픽스를 받고 나온 입장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이걸 가볍게 넘겨보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담긴 공식 입장문인데 바로 반박이 됐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의혹은 더 많아지고 명태균 씨의 입은 점점 더 열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6개월마다 핸드폰을 바꿨고 그 수많은 핸드폰에 녹취가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태균 씨를 점점 깎아내리고 야 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 뭐 별 사이 아니자라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걸 꺼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깎아내릴수록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은 선거 때 되면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나한테 보관이 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그 보관 하나씩 풀겠다. 그러면 그냥 큰 전략으로 크게 마지막에 한번 이기겠다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명태균 씨가 하는 주장 중에 굉장히 반박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대 입구 앞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당시 치맥 회동을 자기가 주선했다라는 것도 앵커가 직접 취재해보니까 저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 주장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주장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과장되고 사실과 먼 주장들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춘 부의장 얘기했듯이 대통령실 해명이 정교하지 못하다. 대통령실 해명이 정교하지 못하다. 안영환 의원님도 아까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이 의혹을 더 키우려는 모양새입니다.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별개로 그런 의심과 의혹과 비판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이 보다 더 정교한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부의 이제 허풍쟁이, 그다음에 허장성세, 예.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러면 사실 저 사람 말이 그런 거에 비추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대응 전략을 잘 짜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걸 인정을 해야죠. 지금 경선 이후에 대통령실 측에서는 만난 적 없다고 하는데 5,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건 거짓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다 전부 다 이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내놓은 거에 보면 지금 경선 전에만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명태균의 어떤 사태, 어떻게 보면 게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다. 저는 볼 때는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네.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지금 경선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자문은 구할 수 있죠. 네. 아무리 저게 정치 프로파간다고 거각군이라 할지라도 근데 선거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사실은 뭐 약이 되는 소리 그런 건 들을 수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도 막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 소리를 들었고 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검사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범죄자와 사람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예. 사실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뭐 이 얘기 나왔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이 그냥 참모들이 대충 써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관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윤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동남아 가 있지만 대통령하고 다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말 그대로를 전달한 거죠. 그런데 일단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2번 만났다고 했는데 김정희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한 번 더 드러났고 그다음에 취임 이후 경선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텔레그램이랄지 이준석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만난 것이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허풍쟁이 거강꾼의 말과 대통령 말 누가 말을 믿냐의 싸움인데 대통령 말이 어떤 정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오히려 이 거강꾼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뢰와 신빙성에 있어서 사실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렇군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거강꾼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갖다가 탄핵을 해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거강꾼의 말이 대통령 측의 입장을 탄핵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야당이 별소리 않고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금 정조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모으고요. 공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명태균 씨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랄지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제까지 쌓인 거에 비해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막 빅스피커예요. 그냥 말을 막 계속 마치 뭐 총탄 쏘아대듯이 막 쏘아대고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아이언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총탄은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미사일은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 그 정도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이 공격할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은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죠. 네. 물론 자 이제 뭐 이제 최순실 얘기도 나오고 국정농단으로 키워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쯤에서 한번 앵커가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나왔던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이른바 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영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의 어떤 의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씨도 김영선 씨도 이 대금 거래와 관련해서는 공천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여러 뭐 국정에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도 없고 그런 의혹도 현재까지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 때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얼마만큼의 인연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각자가 논박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